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조용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승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회의 때 말 거의 안 하고 점심 때도 조용히 밥 먹고 회식 자리에서도 한두 마디만 하던 그 사람요. 저는 그걸 보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일 열심히 티나게 살았거든요. 근데 승진은 조용한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죠? 내가 이렇게 뛰는데 왜 저 사람이지? 그날 퇴근길에 저는 진짜로 제 자신이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은 우리 팀의 민지였어요. 딱 봐도 성실해 보이고 실수도 거의 없고 남들 앞에서 굳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민지를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정리해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승진 발표가 난 날 팀 분위기가 묘했어요. 축하도 해야 하고 박수도 쳐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그렇잖아요. 입으로는 우와 축하해요 하면서도 속은 간질간질하고 씁쓸하고 괜히 내 자리만 더 좁아진 느낌. 저도 민지한테 활짝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이런 말이 돌았어요. 나도 충분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밤도 새웠는데? 그날 밤 저는 집에 와서 노트북을 켜고 제 업무 기록을 싹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했지, 어떤 성과가 있었지, 누가 알아줬지, 누구에게 공유했지. 근데 정리할수록 더 서러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했는 데는 많은데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성과는 있었는데 연결이 없었고 기록은 있었는데 맥락이 없었고 고생은 있었는데 증거가 약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민지를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로요. 그 사람의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말을 아껴서 정확하게 하는 거였다는 걸.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존재감을 세우는 방식이 달랐다는 걸요. 며칠 뒤 팀장님이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분기엔 협업 능력과 업무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보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협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협업이었는지 갑자기 의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했던 건 일을 더 떠안는 거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정성. 그 단어가 딱 꽂혔어요. 저는 늘 급했고, 늘 조급했고, 늘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흔들렸어요. 칭찬에 들뜨고, 지적에 무너지고, 비교에 지치고. 근데 민지는요,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 거의 못 봤어요. 바쁠 때도 얼굴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일이 꼬였을 때도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타고난 멘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게 된 건 야근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1시쯤이었나? 사무실에 몇 명 안 남아 있었고 저는 모니터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은 실수도 하나 했고 팀장님한테 말도 한 번 잘려서 자존심도 상했고 집에 가면 또 내일이 올까봐 겁도 났고요. 그때 민지가 제 자리 옆을 지나가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늘 하던 대로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근데 민지가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그럼 나랑 잠깐만 복도 걸을래요? 3분만요. 저는 그 3분이 뭐라고 그 말을 거절을 못했어요. 둘이 복도를 천천히 걸었는데 민지가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요. 예전에 여기서 자주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 순간 제 머리가 멈췄어요. 민지가요? 민지는 울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민지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첫 번째 반전이었어요. 조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회복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요. 민지가 말했어요. 자기는 신입 때 너무 무서워서 회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손 씻는 척하면서 호흡을 했대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어깨 힘 빼고. 그냥 그거라도 해야 머리가 돌아갔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민지도 겁이 났구나. 민지가 또 말했어요. 자기는 잘하는 척하는 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대신 티 안 나게 준비하는 쪽을 선택했대요.
남들 앞에서 번쩍이는 사람은 못 되겠으니 뒤에서 튼튼한 사람이 되자고요. 그때 저는 그 말을 그냥 멋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민지가 실제로 뭘 하는지 제가 조금씩 보게 됐거든요. 민지는 회의가 끝나면 항상 마지막에 한 문장만 남겼어요. 오늘 결정된 거, 오늘 미정인 거, 다음 액션. 그걸 자기가 보는 메모장에만 쓰는 게 아니고 팀 채널에 아주 짧게 정리해서 올렸어요. 길게도 아니고 딱 핵심만요. 그래서 다들 오늘 뭐가 결정됐지? 할 때 민지 글 하나 보면 정리되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매일 쌓이면요, 그 사람이 팀의 기억이 돼요. 그리고 팀장님들은요, 팀의 기억을 가진 사람을 정말 신뢰하더라고요. 민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확인 질문을 정확히 했어요. 팀장님이 이거 이번 주까지 부탁해 하면 민지는 바로 이렇게 물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까지면 될까요? 아니면 목요일 퇴근 전이 필요할까요? 완성 기준은 초안 기준일까요? 최종 컨펌까지 포함일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건 약간 깐깐한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었어요. 그 질문 덕분에 민지는 불필요한 야근을 줄였고 팀장님은 불필요한 제지시를 줄였어요. 민지는 대충 알아서가 아니라 정확히 맞춰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실수가 적었고 실수가 적으니 신뢰가 쌓였고 신뢰가 쌓이니 더 중요한 일이 갔어요. 저는 솔직히 부러웠어요. 저는 늘 네, 할게요만 하고 밤에 혼자 울면서 했거든요. 그게 성실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민지는 성실을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뇌과학 얘기를 아주 짧게만 해볼게요. 사람 뇌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에너지를 더 써요. 뭔가가 애매하면 전전두엽이 계속 계산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면 생각보다 훨씬 덜 지쳐요. 민지가 질문을 잘하는 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아니라 지치지 않게 일하는 뇌 사용법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민지의 습관을 따라 해보려고 마음먹은 날 더 큰 일이 터져요. 그게 제가 두 번째 반전을 겪게 된 날이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승진은 조용함이 아니라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그날은 분기 마감 바로 전이었어요. 팀 전체가 예민했고 다들 자기 일로 눈이 벌겋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 나도 이제 존재감 보여줘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커져 있었고요. 그래서 평소엔 조용히 넘길 일도 그날은 회의에서 크게 의견을 냈어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리드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 제 의견에 바로 반대했어요. 지금은 그 방향 아니야. 시간 없어. 그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확 뜨거워졌어요. 마치 공개적으로 잘린 느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근거는 있어요.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에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팀장님도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그때 이미 제 감정이 운전대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 끝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오늘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냥 나도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날 저녁 민지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회의 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잠깐 통화할래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예전에요. 승진 시즌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요. 더 잘 보이고 싶어서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민지도 그랬다고요? 민지는 늘 담담한 줄 알았는데 민지도 승진 앞에서 흔들렸다고요. 그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조용히 승진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조용해지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민지가 그날 제게 딱 한 문장을 줬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불안한 상황에서의 태도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치더라고요.
저는 불안할 때 더 크게 말했고, 더 많이 보여주려 했고, 더 급해졌어요. 근데 민지는 불안할 때 더 정리했고, 더 조용히 확인했고, 더 천천히 숨 쉬었어요.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대요. 능력은 결과로 보이지만 신뢰는 반복된 태도로 쌓인다고요. 승진은 능력 평가 같지만 실제로는 신뢰의 결과일 때가 많다고요. 그 말을 민지가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그냥 아주 간단한 걸 하나 정했어요. 내일부터는 나도 조용한 습관을 하나씩 쌓아보자고요. 큰 결심 말고요. 진짜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로요.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한 건 업무 시작 전에 2분만 정리하는 거였어요. 오늘 꼭 해야 하는 것 3개만 적었어요. 그리고 그 3개를 끝내기 위해 오늘 안 할 것 2개도 적었어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할 일을 정하는 것보다 안 할 일을 정하는 게 마음을 훨씬 편하게 해줘요. 그리고 회의 때는 의견을 내기 전에 한 박자 쉬었어요. 예전엔 말이 안 나오면 불안해서 더 빨리 말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21번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먼저 확인해도 될까요? 이 문장 하나가 분위기를 바꾸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팀장님 표정도 훨씬 부드러워졌고요. 민지가 하던 습관 중 하나를 저도 해봤어요. 회의 후에 팀 채널의 결정사항을 아주 짧게 남기는 거요.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괜히 나서나? 근데 반응이 의외로 좋았어요. 다들 고맙다고 하고 이거 덕분에 놓친 거 잡았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조용한 존재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소리내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드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 민지는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선택을 되게 잘했어요. 누가 날카롭게 말해도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바로 답하기 어려워요. 잠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와 저건 너무 멋있다 싶었어요. 저는 날카로운 말 들으면 표정부터 무너지거든요. 뇌과학적으로도요.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에는 편도체가 먼저 반응해서 말이 거칠어지기 쉽대요. 그때 10초만 늦춰도 전전두엽이 다시 개입할 틈이 생긴다고요. 민지는 그 10초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고 다시 말할게요. 이 말 하나가 감정을 구해줘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서서히 달라졌어요. 업무량이 갑자기 줄진 않았어요. 상사 성격이 갑자기 천사로 변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하루 끝에 남는 피로의 질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퇴근길에 나 오늘도 못했다가 남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나 오늘은 정리했다가 남더라고요. 이게 되게 커요. 사람은 성과보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회복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평가 시즌이 왔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를 줄였어요. 예전처럼 이번엔 꼭 인정받아야 해가 아니라 내가 쌓은 습관이 나를 덜 흔들리게 했으면 됐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평가 면담날 팀장님이 제게 의외의 말을 했어요. 요즘 너 되게 안정적이야.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그리고 팀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더라. 저는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그 말을 듣기 위해 저는 예전처럼 무리해서 앞에 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물러나서 정리하고 남을 도와주고 흔들릴 때 숨 쉬는 연습을 했을 뿐이에요. 민지는 그 해에 승진했고 저는 그 다음을 준비하게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민지처럼 조용해져라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르니까요. 근데 민지가 보여준 건 분명해요. 조용히 승진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노력보다 남는 습관을 만들어요. 기록이 남고 맥락이 남고 신뢰가 남고 태도가 남아요. 그리고 그게 결국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아요. 팀장님 머릿속에, 동료들 기억 속에, 회사 시스템 속에요. 혹시 지금 듣는 당신이요. 회사에서 조용한 편인데도 인정받고 싶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봐요. 업무를 끝낼 때마다 오늘 결정된 것 한 줄만 남겨봐요.
그리고 애매한 지시를 받으면 완성 기준을 물어봐요. 이 두 개만 해도 삶이 덜 흔들려요. 그리고 비교로 마음이 찢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때는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게 더 먼저예요. 내가 오늘 지켜야 할 기준 하나. 예를 들면 무례하게 말하지 않기, 대충 하지 않기, 내 몸 망가뜨리면서 일하지 않기. 이런 기준이요. 승진은 사실결과 같지만 그 사람의 수많은 밤과 반복된 습관과 무너지지 않으려는 선택이 쌓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요. 오늘 퇴근길에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다면 좋겠어요. 괜히 위로받았다. 나도 이렇게 해볼까? 이 마음 하나만 남아도 오늘 라디오는 성공이에요. 그리고 혹시요,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다면 그냥 조용히 구독 버튼만 옆에 남겨둬요. 좋아요도 부담 없을 때 한번 눌러줘요. 이 라디오는 누군가의 퇴근길을 오래 지키고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회사에서 나만 일 많이 하는 것 같을 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진짜 그건 일보다 마음이 먼저 닳아버리는 문제라서 조용히 근데 확실하게 풀어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조용히 버틴 사람은 생각보다 멀리 가더라고요. 그걸 이제는 저도 믿게 됐어요.